확인의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전국 고3과 중3부터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수업도 출결 확인도 모두 원격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가 없는 고3과 중3에게 먼저 장비를 나눠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 개학하는 오는 20일까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3과 중3이 오늘 먼저 온라인 개학했습니다. 중고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4, 5, 6학년은 일주일 뒤인 16일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20일에 개학합니다. 개학을 하면 수업과 출결 확인, 일부 평가는 원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원격 수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해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 교육방송이나 교사가 준비한 동영상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과 미리 준비된 과제를 풀어보는 과제 수행형입니다. 각 교사가 알아서 원하는 방식을 고르거나 섞으면 됩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나 스마트 패드 같은 IT 기기를 써야 합니다. 교육부는 전국에 이런 장비가 없는 학생이 22만 3천 명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아직 모든 학생에게 장비가 돌아가진 못했고 고3과 중3에게 먼저 지원됐습니다. 오는 20일 개학하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스마트 기기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 정부는 EBS TV 방송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편 교사들은 학습 영상 등 수업 자료를 주로 EBS 온라인 클래스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이에 EBS는 서버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300만 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향후 전국 550만 학생이 동시 접속하면 서버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원격 수업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재는 교사가 과정을 관찰할 수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교육부는 시청각 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 온라인 강의 자막과 원격 수업용 점자 교재 등을 지원합니다. 누구나 하나씩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거의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자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장비가 있어도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개학하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이번엔 해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이제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일 30만 명을 넘긴 뒤 나흘 만에 10만 명이 더 확진될 정도로 확산세가 무서운데요. 이 추세가 언제 꺾일 것인지 경제활동 재개 시점을 놓고 미국 내에선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 40만여 명, 30만 명이었던 확진자에서 10만 명이 추가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불과 나흘 정도였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를 기준으로 한 달 전 3월 9일 확진자가 58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사망자도 14,000명을 넘겼습니다. 전날 사망자 숫자만 800명에 이르는 뉴욕주는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마스크 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평가연구소 IHME는 코로나19 예상 사망자가 4개월 뒤 6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24만 명이 숨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제시했던 백악관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측치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mortality from over almost 90,000 or 86,000 down to 81,000 and now down to 61,000, that is modeled on what America is doing. 트럼프 대통령은 늦지 않은 시점에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I think we will be sooner rather than later, but we'll be sitting down with the professionals, we'll be sitting down with many different people and making a determination. And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저지주는 필수적이지 않은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데 이어 공원을 전면 폐쇄하는 추가적 행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If we open up too soon, I fear we are placing gasoline on the fire.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시작한 뉴욕주의 쿠오모 주지사는 희생자 애도를 위해 준의 깃발을 한 폭 내려서다는 반기 개항을 명령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유럽 상황입니다. 감염 증세가 악화돼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던 존슨 영국 총리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은 입국 제한 조치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고 각국 봉쇄령 해제가 6월은 돼야 가능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양민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악화돼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존슨 영국 총리. 일어나 앉을 정도로 증세가 호전됐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Prime Minister remains in intensive care, where his condition is improving. I can also tell you that he has been sitting up in bed and engaging positively. 하지만 영국의 감염 확산세는 계속돼 하루 새 930여 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음 주 16일까지인 이동 제한 조치를 놓고 영국 정부는 아직 감염 확산의 정점도 지나지 않았다며 해제 시점을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800명을 넘은 프랑스도 이달 15일까지인 봉쇄령의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다음 주 초 마크롱 대통령이 추가 연장 기간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덴마크에 이어 노르웨이도 봉쇄 완화에 나섰고 이탈리아도 단계적 해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유럽의 코로나19 사망자는 6만여 명에 달한 상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3주 넘게 시행돼 온 외국인의 유럽 입국 금지 조치를 다음 달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회원국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경영전략 자문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각국의 봉쇄 해제가 6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감염 확산 추이와 완치자, 사망자를 제외한 실제 환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신규 확진자 발생의 정점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각각 이달 셋째 주와 넷째 주, 미국은 5월 첫째 주, 프랑스는 5월 셋째 주가 될 걸로 내다본 겁니다. 이에 따라 봉쇄 해제도 이르면 6월 첫째 주부터 시작돼 늦으면 7월 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주요 발병국 20개 나라를 표본으로 삼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이번 분석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서울시가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인데요. 한편 뒤늦게 확진자로 드러난 서울 대형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접촉자는 모두 118명으로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전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이수민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500명의 손님과 직원이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유흥업소인 크크앤트렌드.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여종업원 A씨가 출근해 8시간 동안 접촉한 사람은 118명입니다. 서울시 역학조사관들 그 조사 끝났나요? 다 철수했나요? 서울시는 CCTV와 신용카드 내역 등을 확인해 이날 다녀간 손님 등 A씨와 접촉한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결과가 나온 18명은 음성이고 100명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씨의 룸메이트로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B씨도 뒤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사흘 전 해당 업소가 문을 닫아 대규모 접촉은 피했습니다. 이처럼 룸살롱과 클럽 등 통제가 되지 않는 유흥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4월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위 유흥업소들은 자동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은 강력한 임시 휴업 권고에도 아직 운영을 하고 있는 서울 시내 유흥업소 422곳입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유흥업소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손님과 직원 등 모든 사람에게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의 현재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기자,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2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어제 오전 방역당국의 발표 때 사망자가 200명으로 집계된 뒤 4명 더 늘었습니다. 현재 204명입니다. 날짜별로 보면 사망자는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씩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치명률은 점점 더 높아져 어제 0시 기준으로 2%에 가까워졌습니다.
다행히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에 50명 안팎까지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분석해보면 어제도 검역 과정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4명입니다. 또 수도권이 전체의 40%로 최근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처럼 해외 유입 사례와 수도권 지역 확진자가 많은 것이 최근의 특징입니다. 지난 2주만 따로 분석해보면 해외 유입과 관련된 신규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요.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아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네요. 아직도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적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은 집단 감염이거나 해외 유입처럼 연결고리가 분명한 사례죠. 그런데 10% 정도는 아직 조사 중이거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의 관리망 밖에서 또 다른 대규모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가 재확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만 모두 65건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경우에 특히 주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해 재확진자가 다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상황이 악화하는 것도 또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이제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에서 첫 환자가 보고된 지 100일 만인데요. 이 가운데 미국이 42만 명대로 가장 많고요. 유럽에서는 최근 프랑스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철저한 자가격리 수칙 준수,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총선까지 이제 엿새가 남았고 사전투표는 내일부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광주와 부산에서 새몰이에 나서는데요. 이해찬 대표는 일당이 안 되면 개혁이 물거품이 된다며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 민주당과 함께 단독 과반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먼저 강나루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틀 만에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선 신공항 등 현안 해결, 경남에선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앞세우며 전방위 지원에 나섰습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해서 절실합니다.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광주로 향했습니다. 지역구 130석 이상을 기대한다면서도 비례대표 투표가 걱정인 민주당. 일당을 못하면 공수처도 물거품이 된다며 단독 과반을 위해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지금 닦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발언에 이어 이런 약속을 했는데 4세대 원형 방사선 가속기 유치와 이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를 광주 전남에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 경쟁 중인 다른 지역들의 반발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5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민생당은 전북을 찾아 거대 양당의 각을 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제를 제대로 살렸습니까? 민생을 제대로 챙겼습니까? 안보를 제대로 지켰습니까? 정의당은 비례대표용 떴다방 정당이 아니라며 영남 노동벨트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반조국 정서, 무능정부 심판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이 선거 중반을 넘어서며 야당표가 결집하고 있다며 과반 의석 확보도 자신했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지역구 의석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는 수도권. 통합당 선대위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뒤엔 더 큰 경제 위기가 찾아올 거라며 무능한 정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지옥문의 빗장에 꺾이는 그런 상황이 도래옵니다. 이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절대로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연일 조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총선에 조국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집단들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어요. 조국을 추종하는 자들이
정권 심판론으로 숨은 야권표를 잡겠다는 건데 바람이 불면 지역구에서 130석 이상의 정당 투표까지 더하면 과반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이 마지막 바람을 우리가 불러일으킨다면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통합당 지도부는 오늘도 서울 강북, 경기 부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유세에 주력합니다. 국민의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일당이 돼 거대 양당을 견제하겠다고 밝힌 안철수 대표는 대전을 출발해 세종시까지 국토 종주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 등 잇따른 막말 논란에 대해서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조금 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젯밤 황교안 대표가 사과한 데 이어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차명진 후보 제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박혜진 기자입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부천갑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인지 만 하루도 안 돼 나온 사과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정말 죄송스럽다며 공당의 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차명진 후보는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세월호 막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혹시 사건이라고 아세요?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강력 비판했고 논란이 커지자 황교안 대표도 어젯밤 급히 사과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또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어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를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 제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앞서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관악갑 김대우 후보 제명도 의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0.7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달 0.5%포인트 전격 인하돼 사상 최저치인 0.75%를 기록한 뒤 두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진원이었던 후베이성 우한이 도시 내 재발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던 아파트 단지에 간간히 외출한 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니다. 도시 봉쇄는 해제됐지만 주민들의 출입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32개 동으로 이루어진 이 아파트 단지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주민들의 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일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는 운행 차량이 갑자기 늘어나자 사전에 QR코드를 인식하게 해 진출입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병원 방문차 외출이 필요한 주민은 실시간 동선과 건강 상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出门看病会到我社区进行报备，我们这边开具临时出行单，回来的时候你必须要出具你到医院看病的导诊单、检查报告单等等。 당국은 또 완치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 매일 전화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무증상 감염자를 찾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중 일부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NHK가 조사한 결과 도쿄 대학 등 적어도 48개 대학에서 학생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학이나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대학 측도 코로나 대응에 쫓기고 있습니다. 아이치현의 이 대학은 체육을 제외한 모든 강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 중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寮生の自主判断にはなるけれど、寮側としては寮生が規制を検討することを推奨します。
도쿄의 한 사립대학에서는 학생이 고향으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세계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파리 에펠탑 근처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곳에 드라이브스루 코로나19 선별 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지금은 관광 인파가 사라진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차량만 오가고 있는데요. 이 선별 진료소는 우선으로 코로나19 진료 활동 중인 의료 관계자들, 그리고 의사들의 코로나19 테스트 처방을 받은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personnel soignant, mais également toutes les personnes qui sont dans les indications, c'est-à-dire les patients à risque, qui sont symptomatiques, les femmes enceintes, les personnes de plus de 70 ans, enfin tout. 에펠탑 앞 코로나19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서는 앞으로 하루 60명에서 80명 정도가 진단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곳 의료진들은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 앞이 빨리 다시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길 바라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율이 서서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독일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dass die Steigerungsraten sich abflachen, die wir in den letzten Tagen gesehen haben, der Zahl der Neuinfektionen.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 1명이 평균 5명을 감염시켰지만 이제는 1명을 감염시키는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좀처럼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에서 이송된 환자 수십 명을 받아들여 분산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독일 자국민의 치료 시설이 부족할까 봐 우려하기도 하지만 당국은 아직까지 병상이 40% 이상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당국은 상황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해선 안 된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결제를 통해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합니다. 살 것 앞당겨 사고 돈도 미리 써서 피해 업종을 돕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음식점 등의 900억 원, 항공권의 1,600억 원, 국제행사와 축제 관련 업종의 1,400억 원어치를 상반기 안에 미리 계약해 최대 80%까지 먼저 결제합니다. 원격 수업을 위한 스마트 기기, 방역 물품 등 비축 자산과 업무용 자동차 등도 상반기에 앞당겨 사는 등 2조 1,000억 원을 풀어 내수 시장이 위기를 버티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하여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참여도 늘리기 위해 음식, 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서 쓴 카드, 현금 영수증 공제율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80%까지 높입니다. 총 급여 5천만 원인 근로자가 상반기에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쓴다면 225만 원인 공제액이 한도인 3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또 민간 기업도 선결제, 선구매 땐 소득세, 법인세에서 1%를 공제해 줍니다.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를 8월 말로 미뤄주고 손실본 기업에 세금 돌려주는 건 6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경영사정 악화로 결손기업 증가가 예상되고 그만큼 당장의 현금 유동성 문제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 공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연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뿐 아니라 개인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소득자 환수를 전제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추가 재정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용한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를 시사한 거란 해석이 나왔는데 정 총리는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득자 환수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한다고 하는 장치가 마련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보편적으로 못할 일도 없지 않냐. 선별적 복지가 원칙이지만 재난지원금은 속도가 매우 중요하니 타협할 수 있다면서 한 말입니다. 앞서 청와대가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확대 여지를 열어준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 발동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내리면 될 거 아니냐. 세출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당정청 협의대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짜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하면 따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다음 주 총선이 끝나는 대로 재난지원금 확대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저는 no vote, no tomorrow 내일이라고 썼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래는 뭔가 너무 거창하고 멀리 있다고 느껴지니까 당장에 가까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일이라고 적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투표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과 노인들이 행복한,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주세요. 4월은 1년 가운데 기온 변화가 심한 달입니다.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이 공존하기 때문인데요. 밤새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추웠습니다. 철원군 김하읍이 영하 6.1도 등 내륙과 산지는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은 아침에 쌀쌀해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리는 지역이 협소하고 비의 양도 매우 적어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9일째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처럼 건조특보가 변경된 2004년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9시 30분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12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